은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jagabal전.com jagaval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네. 재밌네요. 노이만 씨는 대머리였나요? 마지막에? 예, 대머리입니다. 마지막이라니. 보통 천재는 대머리죠.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도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나? 그 대머리의 베이스가 요즘 현대 의학에 의하면 네. 그 두피 열 때문에 이제 대머리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 치료해준 한의원도 있더라고. 네. 머리를 많이 쓰면 이제 열이 나죠. CPU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노이만 씨는 자기가 대머리가 될 걸 알고 있었겠지. 그 얘기대로라면. 그렇죠. 네, 열이 나니까. 무슨 대화냐 이게. 폰 노이만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에서 많이 얘기했죠. 근데 사실 폰 노이만이 한 업적이요. 뭐 지금 대표적으로 폰 노이만 구조랑 게임 이론 뭐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냥 사실 보통 천재들의 업적 개수가 두세 개, 다섯 개 뭐 이 정도잖아. 폰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요 업적이요 손으로 셀 수도 없어요. 뭐 지금 제가 대충 눈에 띄는 것만 얘기해주면 뭐 역진기납법, 크기 제한의 공리, 뭐 결 어긋난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 쌍대 정리, 밀도 횡렬 못해도 한 3-40개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로 학문적인 뭐 상도 받고. 네. 되게 폰 노이만 앞에 폰 노이만 대수, 폰 노이만 구조, 폰 노이만 해석, 폰 노이만 서수, 뭐 이런 폰 노이만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이론 만든 것만 해도 한 20개 돼요. 나쁜 놈이네. 지 혼자 다 헤쳐먹은 새끼야 아주 그냥. 이 사람으로 인해 좀 역사가 한 몇백 년 앞당겨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컴퓨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네. 컴퓨터에 이 정도의 지대한 영향이 끼쳤으면 사실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분야들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그 한 분야에서만 위대한 업적이 남겨져도 그 무수한 관련 분야에서 또 촉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진짜 인류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셈이죠. 그죠. 네. 이 폰 노이만 자체가요. 네. 폰 노이만의 이름이 앞에 폰이 들어가잖아요. 네. 폰이 귀족 자기한테 붙여주는 맞아, 판타지 소설에서 많이 본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귀족의 자녀냐? 네. 그건 아니고요. 뭐야 샀어요 족보를? 맞습니다. 샀어요. 진짜로? 네. 이게 그 은행가 유대인의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1913년에 태어나고 10살 때죠. 네. 10살 때 아버지가 귀족 자기를 샀어요. 그래서 폰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은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독일 나치 정권 아래에서 네. 이제 유대인 박해를 받기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이름을 폰 노이만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미국인이에요. 그렇죠. 존 노이만이었어 그럼 원래? 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헝가리식 이름을 말했는데 노이먼 야노시 러요시입니다. 일본인. 그러지? 알겠지? 일본인.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화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왜 천재였는가? 어렸을 때 이 부유한 집이니까 파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맨날 하죠. 허구한 날 파티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아이고 우리 은 실장 와가지고 와가지고 물구나무 서기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재롱 부리는 것처럼 그렇죠. 파티 오는 사람들한테 이름 주소 물어보고 그걸 다 외우고요. 전화번호부 다 외우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면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네. 뇌 어디 하나가 잘못돼 있는 사람이겠네요. 해마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거 안 그렇게 사회공학 저길로 안 했나? 기증해서 연구해 볼 수 있게. 아인슈타인 내처럼. 네. 아인슈타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억지로 한겨. 잔인하다.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무튼 그런 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뇌 구조가 약간 다를 것 같다는. 저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위험해. 아니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사회공헌적 네. 저기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7개국어를 했어요. 7개국어요. 근데 7개국을 했는데 우리가 저 3개국 합니다. 뭐 2개국 합니다. 영어, 한국어 합니다. 네, 여러분 네, 하이 헬로우 안녕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네이티브 수준의 발음과 그런 그 문법을 구사하면서 7개국어를 했다고 해요. 그
원래 유럽 쪽에서는 이 옆 동네 말 배우기가 쉬운데 그죠. 그런 류의 언어 포함해서 7개국어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헝가리니까 특히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유럽 쪽 부전 여행 다닐 때 네. 헝가리 쪽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 한 4개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삶이 3-4개국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는 그 언어를 그렇게 못하면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하대요. 홍콩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 그 거기가 그 유럽에서 딱 한가운데 꽂혀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쵸. 그걸로 그 무역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노파 이렇게 호스텔 지켜주는 파파 할머니가 4개국어래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그냥 길 가다 술집에 술 먹고 노숙자가 누워 있는데 4개국어라는 거야.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7개국어를 했다는 건 지금 미국으로 망명했다니까 단순히 봐도 미국 영어를 완벽했다는 거고 뭐 등등등이 있겠지. 이제 미국에 오면서 네. 자기가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브리테니커 사전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언어 외우는 방식,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 우리랑 좀 다른 거죠. 그냥 외워버린 거야. 네. 근데 외웠는데 사람들의 말하는 방법까지 그냥 듣고 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억 능력 굳이 가진 거지. 배울 필요가 없는. 약간 알파고인데. 그치? 알파고네. 높하고. 현실 알파고네. 중국어도 광동어 쪽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네. 그 8살에 신기하다. 그리고 네. 8살에 김나지움에 입학을 합니다. 네. 나중에 뭐예요? 뭐죠? 대학교 같은 거죠. 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유근이 같은 거지. 고등학교라고 봐야 되나? 뭐 어쨌든 학교입니다. 그 고등교육기관. 네네. 네.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 그 학교에서 이미 수업 가자마자 이미 수업 내용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그냥 다른 학생들 같이 가르쳐 줬대요. 선생님 보조로. 그쵸. 선생님 보조로. 그거 뭐야 저기 선생님이네 조교 선생님 같은. 그러네. 네. 그 김나지움에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되는 유진 위그너를 만나는데요. 오, 네. 유진 위그너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이렇게 헝가리에는 뛰어난 천재가 많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위그너가 계속 갸우뚱거리면서 천재가 어딨냐 세상에 천재는 폰 노이만밖에 없다. 그리고 원래 유진 위그너가 네. 수학을 하려고 그랬대요. 네네네. 수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폰 노이만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 보고 포기해버렸대. 나는 안 되겠다. 아 자기 제자니까. 저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아 그렇죠. 근데 몇 살 때 입학했다고요? 8살이요. 8살이요? 네. 전 8살 때 뭐 하고 있었죠? 8살 때 뭐 이렇게 흙 주워 먹고 있었겠지. 8살 때 레인보우 식스 했던 것 같아요. 네, 헤비 다운로더께서 또 추억을 떠올리시는데,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폰노이만의 집약체인 거잖아 어떻게 그럼. 보면. 그렇지. CPU부터 시작해서 전부 게임 다. 이론까지. 네, 네. 그럴 때는 CPU를 잘못 꽂아서 태워 먹은 적이 있는 기억이 있어요. 네. 그 8살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U를 태워 먹은 네. 이 실장과 함께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노이만. 그 폰노이만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 폰노이만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했나요? 뭐 기억력 궁전 그런 거? 기억력 공전이 뭐죠? 그 있잖아요. 그게 뭐야? 머리에 내가 아는 장소를 만들고요. 음. 그 장소 안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적어서 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요. 뇌 그렇게 안에? 네.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네.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렇게 훈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보면 그냥 외우는 거야. 지금 여기 녹음실 안에는 음료수만 가능이라는 글자가 있잖아. 그냥 저게 머릿속에 계속 떠도는 거네.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이해할 그 수가 없는 느낌이 거야. 안 모를 거예요. 영원히. 네. 우리는 재차 반복해서 이걸 외워야지 라고 생각해서 외우는 거지만 그 사람은 한 번 본 게 안 잊혀지는 거겠지. 엄청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잊고 싶을 것까지 다 기억났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관심 없는 건 아예 기억을 안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죽을 때까지 집에 찬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접시가 있었는데 그 접시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했대요. 진짜 짜증나겠다. 그래서 맨날 항상 와이프한테 찾고 물어보고 그랬다는데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자라고 하면은 되게 조용하고 좀 약간 네. 긍정의 스타일 아닙니까? 저 저요. 긍정이야말로 약간 현대의 수학자여야 되는 상이죠. 수학자 상이지. 그지? 약간, 네. 그래요? 약간 조용하고 사색질기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쵸. 딱 약간 왕따스럽고 약간 네. 약간 따돌리고 싶어지는 긍정이 그만해요. 같은 괴롭히고 싶어지는 네, 긍정이 같은 네네. 그런 건데 이 폰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교적이었대요. 그리고 파티를 되게 좋아했고요. 아. 어릴 때 그 파티를 했으니까 딱 그게 있나 보다. 그리고 사진이 공개된 건데 진짜 네. 또라이 같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지금 뭐 보고 계시잖아요, 이 사진. 아 그거예요 그거. 네,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 내 얘기는 아니지만 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력이 엄청난 사람이면 어딘가 스트레스 해방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원래 있을 것 엄청난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않으면 네. 그거를 오히려 더 일반인들보다 몇 배의 스트레스의 피해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내 것 얘기는 같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네. 윤 실장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긱들, 천재들 뭐 이런 것들 뭐에 몰두인 사람들은 약어로 짓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폰 노이만도 그런 게 있대요. 폰 노이만이 제창한 게 상호학증 파괴라는 거를 네. 제창을 했는데 상호학증 파괴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때요. mutually assured destruction라고 네. 하는데 이걸 영어로 그냥 약어만 따면 매드예요. 매드.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데요? 뭐예요? 상호학증 파괴? 네. 상호학증 파괴가 뭐냐면 만약에 A라는 국가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공주의자들에서 나온 반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뭐 철학. 철학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라는 국가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네. 대응을 하게 되면 네. 네. 지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두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네. A라는 국가에서 핵폭탄을 자가발전 녹음실에 쐈어. 근데 자가발전이 에이씨 이러고 우리도 핵폭탄을 쐈어. 그리고 또 C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약간 피해가 왔어. 그래서 치킨 게임 같은 거지. 아 그러네. 게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제창한 이론인데 그런 것들을 한 이론들을 매드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 보면은 얘는 그치, 약간 또라이가 약간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 약간 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우울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저도 네. 저 혼자 네. 이 중2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걸 느낄 때가 주로 그럴 때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너무 밝게 생활하고 왔어요 밖에서.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밝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현대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밝은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집에 오면 일부러 계속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항상 철학해야 되고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파티나 이런 즐거운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어서 좀 해소해야 되지 않았나. 워낙 그리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새로운 거 아는 게 좋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했을 수도 있지.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뭐 새로운 것들을 알아나가는 거를 알려면은 파티가 제일 적격인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근데 그러면 이 폰노이만 개인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건 또라이. 또 네? 또라이. 왜? 이제 면이? 지금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일화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약간 서번트 증후군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서번트 생각에는. 증후군이 뭐죠? 특정한 분야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에 어떤 반해서 분야에선 바보인. 어쩐 데가 아니라 거의 일상생활에선 바보처럼 근데 서번트 증후군 같은 능력을 계속 보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들어요. 네. 그러면 계속 일상생활을 해요. 일상생활을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답이 떠오르는 거야. 뭐 236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답인 거야.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일을 하면서부터도 그 앞에 들은 해결 문제를 계속 연산해서 해결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로딩이 느린 컴퓨터 같은 느낌이었겠다. 로딩이 엄청나게 빨라요. 실제로 자기가 에드삭이라는 컴퓨터를 내고 첫 번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폰 노이만이 먼저 그 문제를 풀었대요. 컴퓨터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컴퓨터보다 빠르다고. 아니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되는데 멀티태스킹이 되는 대단한 컴퓨터인데 앞 문제가 잠깐 버그 같은 걸로 연산이 느려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이따 갑자기 해결이 된 거지. 근데 그냥 연산하는 영역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사회생활하는 영역과 연산 영역이 따로 있는. 전용 칩이 달려 있었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 갤럭시의 뭐라 수가 그럴까 좋네. 스타크래프트의 커맨드 센터에 뭐를 붙여놓잖아요 하나. 네.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산하는 걸 자기 머리에 붙여놓은 거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폰 노이만의 얘기를 할 때 일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폰 노이만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 200km짜리 길이의 철로 양쪽 끝에 서로 기차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서로 향해 달리고 있어. 근데 이때 기차가 서로 충돌할 때까지 파리가 시속 75km의 속도로 두 기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파리가 이동한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일까요? 수학 문제는 대학교 수학 문제 정도 되는 느낌인데요, 약간. 네. 근데 이제 폰 노이만이 1초도 안 기다리고
150km라고 대답을 했대요. 네.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당신은 역시 트릭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이런 트릭이 이러이러한 트릭이 있는데 네. 그 트릭은 저는 이해도 못하겠어요. 아 트릭도 우리는 네. 뭐 이러이러한 네. 트릭이 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문제 한 번도 그렇게 알았냐가 이건 보통 사람들은 무한급수로 풀려고 해서 네.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죠. 네. 이제 짧은 수로 네.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트릭을 알아냈냐 했더니 뭔 소리 하는 거냐, 나 무한급수로 풀었는데. 아 그러니까 남들을 이 방법으로 하면 그 방법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함정인 건데 근데 그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이미 다 풀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전용 칩이 달려 있다는 가설을 더 그렇지 확실하게 해주네. 네. 그러니까 이 일화들이요 얼마나 그 지금 좀 비현실적이냐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구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대요. 카더라 통신도 섞일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폰 노이만이랑 실제로 연구해 봤던 사람일수록 이 일화를 더 믿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참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진짜 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실제로 게 있는 그 거죠. 상황을 못 봤어도. 그렇죠. 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그런 약간 천재적인 부분들이 일화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한 좋은 거예요. 같은 시대 안 살았다며.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죠. 그때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아인슈타인이랑 분들이랑 같이. 실제로 친했어요. 아 동문이에요. 아, 네. 어. 이때 근데 동문은 아니야. 아니 근데 확실히 이때요. 네. 그 세기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많았었던 발명가들이 것 같아요. 많이 네. 나타난 것 같아요. 왜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죽고 나서 그렇게 네. 평가를 받는 거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그렇게 뭐 네, 볼 그렇게 수도 될 있지.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저희 테슬라 운영하는 사람이라던가 네 뭐 등등등 아저씨들이 그 이후의 세대에서 봤을 때는 야, 아저씨들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평가를 받았겠죠. 그러겠죠.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컴퓨터들을 까보면 네. 이제 기계어라는 게 있죠. 기계어 01010101 이렇게 된 네. 기계어들. 그것보다 약간 고등한 언어가 어셈블리어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계어라고 취급을 받아요. 너무나 거의 그 수준이야.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수준 언어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연장선으로 지금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네.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폰노이만이 컴퓨터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01010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코딩을 했어야 됐어요. 네네네. 실제로 뭐 이제 뭘 연산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걸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하는 거죠. 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게 도스창 같은 곳에다 0101을 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진 공간들이 보이니까 진 공간에 이제 만져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 아니면- 카드 같은 거에 네,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카드 천공기라고 해서 네. 카드에 구멍을 뚫어요. 네네. 구멍이 뚫려 있으면 1,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0. 그래서 이걸 딱 넣으면은 얘가 이제 그걸 얘 연산하는 여긴 거죠. 0이구나. 이런. 네.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건데 네. 이제 폰 노이만 제자들이 이 기계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0하고 1로만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어셈블리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셈블리어도 이제 기계보다 좀 더 나은 기계예요, 사실. 그래도 뭐 알파벳으로 뭐 어. A, B, C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세 글자씩. 뭐 이제 MOV 1 이러면 1로 가라. 헬로 월드는 뭐야? 언제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죠. 한참 나중이에요? 굉장히 고수준의 아, 언어고요. 그래서 그럼 그게 고수준이면 엄청나게 옛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도 어셈블리어는 쓰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은 거의 쓸 일이 없는 거죠. 음. 그런 시대가 됐는데 네네네. 이때까지만 해도 기계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카드에다가 구멍 뚫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뭔지도 국제적으로 모르겠고 힘들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셈블리어라는 걸 제자들이 만들고 있었어요. 뭐 네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쉽게 해보자. 네네네. 이 어셈블리어가 뭐냐면 이제 그 기계어의 1대1로 매칭하는 다른 알파벳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대1로 매칭하는 네네네. 자주 쓰이는 것들을. 야 내가 이렇게 입력하면 넌 1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하고 있었는데 폰 누이만이 어셈블리를 보면서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네. 노발대발 지랄한 거예요. 왜요? 아니 신이 만든 완벽한 언어인 기계어가 있는데 네 새끼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고 어셈블리어 이거 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계어는 지금 사람들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언어인 거죠. 언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숫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얼마나 머릿속에서 기계어를 자기의 언어처럼 제8의 언어로 다루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 7가지 언어를 한다고 했는데 기계어까지 완벽히 마스터를 한 상태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실제 거죠. 대화를 하진 않았겠지만 대화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행위를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참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폰노이만이 수학자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학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과연 현대 수학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라고 물어봤더니 한 3분? 5분 생각하더니 28%? 이랬대요. 30%가 아니야. 자, 왜 이렇게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몰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퍼센트로 나타내려면요. 전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전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전체 수학의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요만큼은 좀 확실하게 알아. 네네네. 라고 아는 거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었던 거죠. 28%. 거세가 좀 있네요, 이분. 너무 또라이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왜 다른 사람들이 반박을 못 하냐면 네. 지가 안다는데 뭐. 난 100% 알아. 그렇지.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문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폰 노이만조차도 모르고 있는 72%의 내용은 대도체 어떤 것인지 짐작하기도 힘들다. 그렇지. 사실은 왜냐하면 수학이 마치 이거는 우주의 크기에서 우리가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인가요? 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해줬으면 그래서 이거를 이게 폰 노이만이 설명해 주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화도 있어요. MIT에서 학생이 폰 노이만 딱 보자마자 교수님 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물어봤대요. 그래봤더니 폰 노이만이 바쁘니까 지금 빨리 물어봐라. 이래가지고 그 학생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궁금하다 했더니 답은 2파이야 이러고 그냥 지나갔대요. 교수님 답은 2파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랬더니까 가만히 생각했는데 답은 2파이야 이러고 지나가더래요. 교수님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다른 방법으로 2번 풀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계산 과정을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왜 모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한글을 모국어로 쓴다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한테 왜 그걸 그렇게 썼어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 언어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머리를 써가면서 이걸 그 왜 훈민정음이 아무리 그 배우기 쉽다고 그래도 그게 뭐 과학적 훈민정음까지 나와. 아니 그게 과학적 뭐 이 방법이 있다며 그걸 만들어낸 방법이 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니 그래.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이겠어.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좀 공감이 가요. 저는 제가 천재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천재라는 건 천재라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남한테 내가 해주는 걸 보여줬으면 몰라도 하는 걸 보여줬으면 몰라도 개발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남한테 보여주는 건 몰라도 설명하는 걸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바로 직속 부하나 이런 사람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게 키우는 이런 그런 사람. 사람은 뭐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 많죠. 한 회사의 최고 기술 많죠. 책임자인데 네, 왜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해줘요 그냥. 그래 이런 류의 타입 보스들이 있지.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크기가 힘든 거지. 그렇지. 누가 해주긴 하는데 해주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보스여야 돼. 죄송합니다. 네, 좀 가르쳐 주는 걸 연습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가발전 하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잖아. 말로 설명해주고 있잖아. 떠듬떠듬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가발전 하려고. 네, 노력 중이시네요. 이제 폰 노이만 천재적인 부분들 빼고 네. 약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또라이. 걔 변태였대요. 좋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섹스광. 그런 변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태. 사실 섹스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음담패설을 좋아했대요. 은실장인 거지 사실은. EDPS. 저도 천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기혈이 뚫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는 말 걸 수도 들으니까 있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다. 그런가? 그렇죠. 그 약간 동네 아저씨 같은 게 네. 동네 아저씨들 만나기만 하면 음담패설 하잖아요. 그렇죠. 야한 얘기하고. 이 양반도 머릿속에 음담패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좌뇌는 계산하고 우뇌는 음담패설만 있었던 것 같아. 그랬을 수 있죠.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음담패설한 걸 모으면 책만 한 10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도 단순히 풀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줬겠지. 언어를 그렇게 잘하시니 막 이렇게 동음이의어 써가면서 8개국어 라임을 넣어서 사람이 막 움찔움찔하게 야한 얘기들을 해줬겠지. 그렇죠. 공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틈만 나면은 쉬지도 않고 색드립을 했대요. 그냥 신동엽인 거야. 신동엽 아니지. 신동엽은 씨는 공적인 재밌게 자리에서 줄을 해요. 잘 타잖아. 신동엽 씨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것들 빼고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하더라도 이 사람은 쇠고랑 차야 되는 이유가 비서의 책상 앞부분에다가 앞부분 없애놓고 가끔씩 허리를 숙여서 이제
비서의 치마 속을 보는 게 취미였대요. 그래서 비서가 이걸 보고 조용히 앞을 가려놨었대요. 뭐 책상 앞을. 책상 앞을. 그럼 또 다시 없어놨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약간 변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 숨길 수 없는 변태. 완전 본 변태. 네.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독한 스포츠카 광이었어요. 약간 변태적 성향이 있네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스포츠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 스포츠카 사러 간다거나 로드스터 이러면 테슬라 이러고 갔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운전 실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왜요? 긍정이처럼. 네? 네. 그래서 면허 있어요? 그럼요. 스포츠카 광이신가 보네. 뭐 스포츠카? 네. 스포츠카를 차는 좋아했지만 네. 차의 그 기계적인 특성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원리랑 작동하는 그랬을 거. 수 있겠다. 네, 근데 운전 실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한 번은 차로 나무를 들이받은 적이 있대요. 네. 와. 경찰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길가에 나무들이 일정한 속도로 내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이죠. 그렇지. 그치. 내가 나무 입장에서 맞는 말이지. 나무 입장에서는 아니지 내 입장에서 맞는 말이지. 네. 근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책을 보면서 운전을 할 때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실제로 운전 자체를 잘하지는 못했던. 네. 기계어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차랑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가? 네. 자동 운전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들 없을 때. 그럴 수도 네.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네. 스릴을 즐기고 스릴과 이런 게 아니라 난 그런 건 줄 알았거든. 그냥 바보네요. 맹구 같은 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학밖에 것 같습니다. 모르는 수학이랑 야한 것밖에 모르는 맹구요. 네. 너무 똑똑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미안한가요? 한데.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왜 업적은 대단한데 이면이 있네요. 좀. 그렇죠. 진짜 그런 부분만 학문적인 것만 알고 있던 바보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색드립 하든지 네. 아니면 운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연구하든지 이 세 가지의 삶만 살던 사람이 아닌가. 아니 지금 들어보면 운전도 그냥 뭐 차가 있으니까 하는 것뿐이지 운전 자체를 즐겼다. 스포츠카 사는 걸 좋아했다니까. 그러니까 네. 사는 거 구매만 좋아했던 거고. 그런가? 그러니까 운전도 있으니까 한 것뿐이지. 약간 뭐랄까 그 운전하는 시간에도 아까워서 책을 읽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연구하고 색드립하는 것밖에 안 했던 거네. 색드립을 연구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네. 그것도 이론으로 한번 내보지. 네. 그걸 냈으면 아마 카마수트라 다음에 저서가 됐을 텐데요. 네.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방사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골수암에 걸려서 사망했어요. 방사능이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직전에는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진짜. 그래서 책 제목이 컴퓨터와 맞아요. 뇌라는 책을 저술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저술을 하는 도중에 죽어버려가지고 죽고 나서 출판이 되었고요. 이 책에서 지금 현재 컴퓨터 구조들 중에서 메모리를 레이어링 한다고 하거든요. 네. 메모리 램의 구조가 계층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것들을 예측한 내용들이 이미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지금 시대 때 가장 활발히 사용될 기술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900년대에 만들었다는 거죠. 950년대, 97년. 꼭 이런 사람은 이후는 안 알려주고 지금을 예측한다. 그렇지. 요즘쯤을 예측하지. 20년쯤을 예측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2020년도 뭐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되게 많은 후회를 했대요. 네네. 죽기 전에 이때 방사능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면 물리학도 했으니까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좀 막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육체적으로 늙어가고 있는데 정신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대요. 지능은 더 좋아지고. 쓸데없는 색드립들이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영역을 연산 능력으로 치환했을 수도 있지. 안 쓰니까. 네. 그래서 이때 사망 전에 이제 컴퓨터와 뇌 이제 요즘 와서야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들이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마무리를 못 짓고 죽어서 굉장히 아쉬워했고 그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동생이 와가지고 파우스트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네. 책을 독일어 원문을 읽어줬었대요. 네네.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동생도 능력자야. 그래서 동생이 계속 책 읽으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잠깐 쉬었대요. 잠깐 쉬니까 그 뒷내용을 이렇게 눈 감고 계속 이어서 자기가 읽었대요.
뭐 말이야 눈 감고 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책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파우스트 책을 네, 머릿속에 넣고 통째로 있었다는 외워놓고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네, 이 정도로 죽을 때까지 천재였다라는 걸 네. 암기변태네요. 말하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면 군사 기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네. 죽을 때 면회를 그렇게 이제 제한된 가족들 빼고는 많이 못 왔대요. 아 누설할까봐. 네, 그래서 좀 외롭게 가셨네. 가셨다고. 근데 이게 그 얘기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럴 것 같은 게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는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방사능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걸 거 아니야. 음. 그리고 그럼 난 똥 됐겠네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게 얼마나 지금 좀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줬을까.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은 사실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 역대급 천재군요. 저는 이 이상의 천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참 뭐 간만에 아니지 자가 지니어스는 처음인 거죠 저희가. 그렇죠. 제대로 인물을 다뤄본 것은. 네. 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됐었는데 네.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넥슨의 네. 김정주 씨도 한번 다뤘잖아요 우리가. 그건 이제 넥슨을 다룬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걸 네. 다루게 된 거고. 네. 네. 뭐 어떠셨나요? 글쎄요. 사실은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그지? 너무 천재라서. 위인전을 읽은 것 같아요. 위인전을 읽은 느낌이긴 한데 네. 명랑을 봤을 때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 정도요. 그 정도라니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닌데. 방금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 정도로 안 좋아요? 뭐 비슷합니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된 정도의 느낌인데 네. 뭐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그 CPU를 바라보는 경외심이 네. 좀 생겼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거에 30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단한 게 아닌가. 긍정이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인공지능 수업을 듣다 보면 폰 노이만이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배우게 되거든요. 네. 폰 노이만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폰 노이만 자체에 대해 배우는 기회보다 폰 노이만이라는 앞머리가 붙어 있는. 그렇지. 어. 그랬는데 그 놈이 이놈이었어를 오늘 듣고 나니까 이런 놈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되게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실 캐릭터는. 이거는 내 생각에 늘 얘기하지만 뭐 특별히 종교가 있진 않는데 이 위쪽에 이거를 지구를 관리하는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 같은 존재. 네, 뭐 가시 어쨌든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생각하다가 이게 이놈의 새끼들이 생각보다 빨리 안 크는 거야. 좀 앞당기고 싶어서 한 명 보낸 게 아닌가. 에디터에 썼다. 약간 치트키처럼 얘를 한 번 보내면 한 50년쯤 당겨지겠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천재들이 보통 요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일찍 죽었고 네.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데니스 리치 같은 분들도 되게 일찍 죽었고. 일찍인가? 뭐 그렇죠. 갑자기 그 갔죠. 시대 역사치고는 좀 짧았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스티브 잡스 이후에 네. 그래요? 네. 네. 한 70? 이런 네, 정도 그때 될 좀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천재들이 갑자기 막 죽는 시기가 있어요. 맞아. 그때 시기에 보면은 네. 요절하거나 이런 시기에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늘나라 한다. 그쪽에서 땡겨간다고? 그쪽에서 땡겨간다 오히려. 그런 개발자 얘기도 필요해서. 개발자 필요해서. 개발자 필요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네. 이건 우스갯 얘기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그런 얘기인데 확실히 이런 천재들을 보다 보면은 약간 경외심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화들을 사실 전 진짜 스티브 워지니악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네. 쉽거든. 그리고 내가 많이 알고. 근데 이분은 굳이 고른 이유가 일화들이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니어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 그분을 저는 폰 노이만을 지니어스로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가 발전이 인정한 지니어스 노이만 씨.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나와주십시오. 긍정이가 준비한 천재가 네.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마 살아있는 분을 다룰 겁니다. 꼭 죽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의미는 없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 예,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천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컴퓨터를 시스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We'll find our place in this living chain. We're quite the same. Yeah, life's a foolish, foolish game. Life's a foolish game. Hey, life's a foolish game. Life
life's a foolish game.